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인 줄 모르고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대학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시 박사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기업들과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97년부터 기업들과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이 큰 기업들의 사내 벤처들하고 일을 하게 돼서 그 운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자리를 잡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기업의 생리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대단히 큰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카카오 사회이사를 했었고 저는 이제 모바일만 그 전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뜻 어디서 보니까 2009년에 카카오가 매출이 300만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올해 매출이 아마 4조가 좀 넘을 텐데 한 400만 배, 400만 배 정도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선순환이 아닌 디지털에서의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일들에서 발생되는 거죠.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는 곳에서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는 4조 원이라고 하는 뭐 정확하게는 한 4조 몇천억 정도 됩니다만 그런 적자를 가지고서도 뉴욕 증시에 100조 원에 상장이 됐죠. 10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들, 뭐 배달의 민족이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와서 7조, 8조의 인수가 되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 모바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구글이 있었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그 전에 뭐 아마존이 있었고 하는 인터넷 시대 때 나타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1조 달러를 달성했죠.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생기면서 애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삼성이 더 커지게 생기고, 그리고 대단히 많은 게임 기업들이 생기고 빅뱅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죠. 저 자체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게임도 메타버스고 온라인 쇼핑도 메타버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건물, 인천관이라고 하는 건물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 그리고 나무들,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만 청계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죠. 안에 VR, AR, 그리고 NFC, 뭐 코인,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무슨 게임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메타버스는 마치 코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망치면 세상은 모두가 못으로 보이죠. 망치로 때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하신 얘기가 설명이 길고 말이 많고 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정의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정의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몇 개월이면 세상이 변하는 때라서 그 정의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철학과 컨셉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주변에 있는 정보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한번 해봐라. 미래학자와 점장의 정의를 아십니까? 미래학자와 점장이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대를 겁박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학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기보다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빠른 대응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태를 잊고서 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예측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측이 맞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메타버스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이 첫 페이지가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때가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냥 대충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특이하게도 이 메타버스는 특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이렇게 Let's get 보여드리면 started. First, let me introduce you to Mini-Me. There she is, my perfect holograph. And thanks to the power of 제가 네 가지의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AR 홀로렌즈 2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MBC에서 나오는 딸을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2017년부터 공부를 하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는 메타버스입니다. 앞에서 AR, VR 말씀드렸고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초월적 세계라고 하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사장이 아주 열심히 온라인상에서 가상세계상에서 일들을 하죠. 현실과 붙어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필요하시면은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아마 PDF로 전달해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럿이서 참여자들이 연결과 소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연결과 소통, 공유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지금 세상의 코드에 딱 맞는 이야기죠. 한 차원 더 높.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홀로렌즈 2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는 해마다 MWC를 갑니다. 10년째 가는데 그것은 이제 모바일 하는 사업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바르셀로나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회의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2회째, 두 번째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열려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 AR과 VR, 그 다음에 디지털 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AR을 낀 사람이 자기의 디지털 트윈과 같이 달리기를 하는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달리는 컴퓨터라고 돼 있죠.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MWC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자기 영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메타버스의 세상에 있어서 AR은 이렇고 VR은 이렇고 거울은 어떻고 라이프로깅은 어떻고 이게 2007년에 나온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분류인데 지금은 그러한 정의조차도 전부 융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사건 또는 단 하나의 기술보다 이것이 융합되고 복합된 것이 가치가 더 큽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이 2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법칙이죠.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화학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될지 10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컨버전스고 퓨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탈버스는 무엇인가 단어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기술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침에 카카오톡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고 카카오 택시를 타고 배달의 민족을 시켜서 음식을 시켜 먹고 무엇인가 예약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이 모두가 다 메탈버스의 세상 안에서 같이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메탈버스의 세상이 제가 이 장표는 메탈버스의 세상에 과연 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명을 위해서 공부할 때 만든 자료입니다. 과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붙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상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십니다. 아이들은 원격 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과 공간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탈버스의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만 그 안에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VR 기술, 하드웨어, 피직스 기술, 또는 메타후면의 기술, 아바타와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순히 놀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놀기만 하면 뭔가 수익이 생겨야 되고 이익이 생겨야 되고 본인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재밌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죠. 제가 처음에 카카오와 일을 할 때 그 회사가 적자가 수백억씩 났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회사는 롱런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영속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이 그런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망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느 정도 영위 활동을 해야지만이 되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메탈버스의 세상이든 가상세계든 간에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제가 일어나는 기술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코인 또는 NFT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죠.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이미 게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고 유튜브 또는 디즈니 아니면 뭐 데이터 이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플레이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제3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학교와 직장, 세 번째가 여러분들을 가상세계로 이끄는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같이 융합되고 비물질화된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콘셉트적인 세상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의로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스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가지 기술에 의해서 무엇인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는가? 아니죠. 거기에는 VR, AR 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래픽 처리도 있고 CPU도 있고 서버도 있고 6G, 5G 네트워크도 있고 NFT도 있고 모든 것들이 기술이 개별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이것이 연결이 돼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NFT가 없다? 그러면 누가 물건을 증명할 건가요? 디지털 또는 거기에 코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하죠? 아니면 VR기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연결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지털 스레드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센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이것이 어널라이징이 돼야 되죠. 이것이 분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 돼서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메타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종합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 PC 다음의 시대가 뭐였을까? 저는 PC 시대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데이콤이라고 하는 기업과 제가 운이 좋게도 사내벤처들과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PC 통신 시대였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PC 다음 시대는 뭐지? 라고 했다가 인터넷이 나왔죠. PC 통신 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개선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 인터넷 시대 다음엔 뭐지? 지금 그때 당시는 아마존도 있었고 뭐 페이북도 있었고 뭐 구글도 있었고 애플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세상에 PC 시대 다음에 무엇일까? 인터넷 다음에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모바일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2007년에 애플폰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생산성에 효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과 꼭 프로덕트의 개념만은 아니죠. 다만 모바일 시대가 와서 멈추지 않는 인간의 이런 발전이 일어난 이후에 도대체 이 다음의 세대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야, 모바일 다음에 어떤 것이 세상을 주도할까?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1930 몇 년서부터 6년이죠. 여기 36년서부터 눈앞을 가리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엄청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제가 1999년에 우리나라의 나다월드라고 하는 동대문 쪽에 있는 회사에 갔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세컨 라이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현실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가서 공간에 가서 데모도 하고 우리가 멀티페르소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내가 여기에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도 나와 똑같을 이유는 없는 거죠. 거기서는 조금 더 억눌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나다월드 한 공간에는 싸움을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자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동성의 문제, 불편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업은 문을 닫았죠. 마찬가지로 세컨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컨 라이프는 좀 더 발전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을 내고 땅을 사고 닐런 달러라고 해서 린든 달러라고 합니다. 현금과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이게 세컨 라이프와 메타버스의 세상이 차이가 뭐냐 할 정도로 대단히 발전이 돼 있던 그런 세컨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동성에 대한 부재, 그 다음에 불편함, 그리고 이러한 가상 공간 내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가 창고를 한다든지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가상의 그래픽보다는 현실의 연결과 공유를 더 강요하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컨 라이프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생겼다는 거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나머지 인터넷을 통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디지털 스레드가 돼 있고 메타 스레드처럼 이러한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하나의 병목 현상이 없어야지만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나오는데 가상과 공간이 접목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단계도 되고 디지털 트윈도 되고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홀로그램처럼 돌아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러한 개개인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저는 대단히 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것만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관심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2021년도에 보면 여기에 AI 아규먼트
또는 멀티 익스피리언스 또는 액티브 모더레이트 매니지먼트 또는 NFT, 휴먼, 메타 휴먼 또는 디지털 휴먼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대단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해에서부터 사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피크치에 이뤘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개인, 모든 기업, 모든 국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사장이라고 얘기를, 나사장도 좋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기업용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전자결제를 하시고, 온라인으로다가 서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B2B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기업의 영역, 기관의 영역에서는 이런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티아 나델라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메타버스는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제가 제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서 사티아 나델라가 이 팬데믹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년 걸릴 거를 2해 만에 했어요 라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냥 슬쩍 보다 보니까 야 맞아, 지금 이 코로나가 한 2년 됐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해야 될 일을 2년 만에 했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2년 할 것을 2개월 만에 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지 간에 10배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금까지 조금씩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역사적인 발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메타버스의 세상에 언제부터 이야기가 심하게 됐습니까? 바로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23년에 아주 짧게 보면 2023년에 AR, VR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각도 크고 선명하고 가격도 싸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의 기본적인 장치를 모든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사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낙관적이며 장기적으로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 사람은 거짓말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난해인가요? 올해 총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기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아시죠?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기업을 메타로 바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물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드 파티들에게 AR 키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여기 미국에 있는 The Immersive Economy in the UK에서는 2018년에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퍼블리싱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 2가지 했더니 누가 그러대요. 100만 년 만 아닙니까? 100년이 아니고요. 금성이 LG로 변한 것과 페북이 메타로 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성 잘 모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 교수님 금성 잘 모르시죠? 금성 팀만 하십니까? 이게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가 LG로 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요. 자, 회사들이나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면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더 재미있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이 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느낀 거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파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아주 쫓아가서 바로 그 뒤잡혀 예전에 애플을 뒤쫓아가가지고 거의 시장 점유율로서는 애플보다 더 나았고 중국 애들이 쫓아오는 것도 막 차이를 냈고 그래서 엄청 빠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죠. 파스트 팔로워스입니다. 지금은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 파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이버 트렌드 국내 거를 이렇게 봤더니 3월달, 7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 출연하던 그런 날짜하고 비슷하긴 한데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워싱턴주에 있는 친구들, 하물며 동부에서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고 하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것을 하는데 지금 단 몇 달 사이에 거의 400% 가까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좋은 사람들 뽑아주세요라고 한 좋은 기업에서 비밀리에 이런 사람 좀 뽑아줘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021년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의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조만간 1년 정도 돼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한 유럽에서만 10,000명 정도 이상을 뽑는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만 명을 뽑는다? 결국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개인들도 관심을 갖지만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그런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만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교통카드입니다.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거의 200만, 300만이 됩니다. 이건 소비자가 원하고 있었는데 공급자가 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뿌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공급자가 미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G 필요하셨나요? 아니면 4G LTE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G, 5G X니 계속 SKT니 KT니 LG 플러스에서 밀어붙였죠. 그래서 고객들이 수용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이 컴퍼니들은 좀 이상한 것이 둘 다가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 이야기는 책임집니다. 제가 하도 레퍼토리가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저 이 얘기하면 책임집니다. 그러면 묻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거의 4억 명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로블록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페토에 2억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자들이 그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이해가 맞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더 빠르게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이거 작성한 건데요. 소셜미디어 하는 회사, 아니면 게임 회사, 클라우드 회사, VR 디바이스 회사, 커머스 하는 회사들, 나는 우리 커머스에 우리는 VR에 일했는데 2021년엔 이 모든 회사들이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디서 표현한 게 뭐냐면 마치 끓는 냄비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끓는 냄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봅니다. 끓는 냄비에 몇 년 전에 뭐가 들어갔죠? AI가 들어갔습니다. AI 10만 명 양병설도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O2 있었고 O4 있었고 그때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MSG로 들어가서 툭 나오면 정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왔죠. 저는 끓는 냄비 되게 좋습니다. 요즘은 달고나 틀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더 빠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부 모두가 메타버스의 컴퍼니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죠?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리얼이라고 하는 엔진이죠. 이거는 공표되어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일본에 있는 사람은 아킬라라고 해서 1년에 136억을 법니다. 두 번째는 제가 CES 온라인에서 봤던 김래아죠. LG의 홍보를 하는 담당합니다. 3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90년대에 나온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4번은 인마라고 하는 친구인데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상공간,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면서 전부 가상입니다. 이 친구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지금 못 버는 돈을 누구는 1년에 130 몇 억씩 벌고 10억씩 벌고 CD 음악이 20만 장이나 팔리고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커지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가상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대단히 많은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삼는 어디에나 인터넷을 쳐보면 이런 회사들 다 나옵니다. 야, 뭐야 숲속에서 한 달 만에 3,200만 장이나 팔았대.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에서 뭐 공연을 했더니 뭐 2천만 달러가 몇 시간 50분 만에 들어왔대. 그 포트나이트 뭐 3억 명 정도가 들어와 있대. 마인크래프트 3조 원에 팔렸대. 그죠? 제페토 우리나라 거죠? 그리고 이런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을 뭐 2억 명이니 3억 명이니 뭐 한 번 공연에 뭐 2천만 달러를 버느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10대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10대입니다. 그럼 저같이 30대인 사람은 저 아직 30대처럼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 이미 시대의 주도권이 10대로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세상으로. 우리가 보통 MZ세대 하면 40대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30대 말까지 얘기하는데 10대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를 거기에 같이 섞여야 되나요? 20대, 제가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페토하고 마인크래프트를 합니다. 제페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은 제가 포트나이트하고 로블록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나는 제페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희 로블록스 좀 잘하니? 대학생도 어렵답니다. 근데 10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면 벌써 20대와 10대가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메타버스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 아이들은 10대가 주축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경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이 있죠. 여기에 NFT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코노미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팬데믹 때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2010년에 만든 기업, 2011년, 2018년, 17년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벌써 회사의 가치가 400억 달러가 되고 어떤 회사는 벌써 700억 달러가 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세상은 10대와 가상의 경제와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뀌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바보 아니면 굉장히 거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면 아니면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지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메타버스의 기업의 가치입니다. 2021년 이후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한꺼번에 합쳐져서 GPU를 하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을 하는 뭐 구글, 그 다음에 소셜을 하는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메타버스 회사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세상에 이런 메타버스의 맵들을 만드는데 꼭 끼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NC소프트의 유니버스 그리고 제페토 그 다음에 넥슨 전부 K-팝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말 창의적인 콘텐츠들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기기로서는 삼성 이런 회사들이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카카오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들어오겠죠.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끼어서 세계의 모든 메타버스의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나라도 주류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파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BTS가
뭐 이렇게 세상을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고 뭐 스퀴드 게임이니 뭐 지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의 창의성과 능력이 어딘가 전파될 만한 매체들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퍼스트 무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큘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오큘러스 룸과 호라이즌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지고서 자기네들 것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 연계를 맺어서 메타버스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애플과 구글에 굉장히 많이 목을 죄었죠. 자기네들의 앱이 거기서 다운되지 않으면 거기서 무엇인가 자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운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탈출구를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가지고 다른 기업과 연계를 맺어서 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텐센트와 같은 기업은 무조건 뿌려놓죠. 한 1200개 정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콘텐츠를 가진 기업들과 그 다음에 통신사들과 돈을 가진 은행권,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또는 제휴를 하고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고 아니면 기존의 콘텐츠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에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죠. 저는 사실은 이 장표는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2020년에 5G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5G 베이스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5G는 여러분들 4G 폰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20배 이상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맹장수술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 센치의 오차 내에서 자동차가 서거나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고 인간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30년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50배가 더 빠른 6G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친구가 홀로그램으로 앉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2030년에는 기본적으로 6G가 되는 하에서는 굉장히 빠른 서비스들, 지금까지 동영상의 멀티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는 것들 또는 지금까지 VR 체감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소한 2025년에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2030년에 6G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얼스투가 있죠. 10x10으로 해서 지구와 똑같은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팝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얼마? 우리나라 역삼동도 팔렸습니다. 역삼동의 일부로. 그래서 10x10으로 해가지고 몇만 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팔리죠. 그게 뭐 어떤 거는 그렇게 사가지고 7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과거의 비즈니스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가상 공간 내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또는 그게 메타버스로 아니면 거기에 스마트 시티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세상에 대단히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그 가상 공간에서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단순히 땅을 파고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린 눈앞에 보이는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하는 거죠. 여기 메타버스에 대한 CEO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이 우리나라 사람 이 혈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황 사장이죠. 그렇죠?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 공간이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티아 나델라는 게임이 메타버스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를 3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작은 회사를 3조 원에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SK텔레콤도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워낙 유명하신 네 분이 여기에 보면 팀 사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피차이 피 사장님, 제가 이렇게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 안 웃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의 세상에서부터 이제 모바일의 세상이 왔죠. 모바일은 아시겠지만 2000년 초에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스마트폰은 2000년 초에도 있었죠. 그것이 다만 2007년에 이 스티브 잡스가 터치를 만들면서, 저는 그래서 넛지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주 큰 사건도 사실은 창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의 그 날개짓에서 시작하고, 어떤 큰 일도 단순히 쿡 치는 하나의 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은 과거에 2000년 초부터 있었던 스마트폰이 아니라 터치가 되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들을 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천천히 갈 수 있었던 것들이죠. 1920년대에 아무튼 이런 가상융합이 확장이 되면서 메타버스 1.0, 그리고 2025년에 2.0, 그리고 2030년에 3.0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상의 경제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술적 용어가 아닙니다. 시장적 용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장 용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장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임 시장도 있을 거고 기기 시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 클라우드 시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치고 줄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XR에 관련된 거, VR과 AR에 관련된 시장만 합쳐서 본 게 최근에 나와 있는 시장들입니다. 여기 2030년에 1.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GDP가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조 달러는 세상의 이 하드웨어, 즉 HP, 델, IBM 이런 회사들이 세상에 풀어놓는 그런 하드웨어의 모든 비용을 다 합친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대체하는 게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 헬스케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콘텐츠나 서비스는 일단 먹고 자고 살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로 나오게 되죠. 게임을 하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로 올라가게 되죠. 금융을 하게 되고 인터넷 뱅킹을 쓰게 되고 예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헬스나 웰빙이나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점점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서부터는 시장을 이렇게 봤더니 헬스케어, 건강에 관련된 일이죠. 그 다음에 교육,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고도화됐고 과거에처럼 이렇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2028년에는 8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8천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1,000조 정도 됩니까? 한 1,000조 정도 되는 그러한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AR, VR 정도의 그런 시장만을 얘기합니다. 시간상 제가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로 세 가지가 바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앞에서 본 과거에 자기의 이미 운명을 달리한 딸을 호출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떤 일들의 미래를 보는 2045년 영화 보셨죠? 2045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이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바타는 미국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친구와,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지 않아도 된다. 메타버스의 세상에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멀티 페르소나가 생깁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친구가 나 대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장들이 넘쳐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새로운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김상균 교수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1, 2, 3, 4, 5번, 6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주인공을 만들고 무엇인가 욕망을 충족시키고 현실적 경험을 제공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조금씩 연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7, 8, 9, 10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컨 라이프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에서 포르노들이 넘쳐났습니다. 센슈얼한 것들이, 섹슈얼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세상이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가상 공간 내에서의 규리나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없으면 그 가상 공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전에 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20여 년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임기응변에 강한 대표, 사장, 기업, 아니면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지금이 좋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철학이 없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들은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의 세상에 있어도 기본적인 룰과 원칙과 철학이 있지 않으면 우리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기도 전에 사실은 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이런 멀티 페르소나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관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죠. 물론 액션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공이 너무 앞서게 되면 사실은 일어나기도 전에 문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많죠. 아무튼 여기 굉장히 유명한 벤처 투자 매튜 볼은 7가지의 완성된 메타버스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무제한적으로 경제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콘텐츠와 상호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타버스의 세상은 우리의 주위에 항상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